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roblem Based Learning, 즉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학생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튜터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L, 즉 Problem Based Learning이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PBL이 마지막 단어가 learning, 즉 학습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즉 교수자가 중심이 되고 가르치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고 문제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에 다른 교수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학생이 되어야 하고, 학생이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곧 Problem Bas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PBL이 어떤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임상추론과 임상추론을 위한, 즉 환자 진료를 더 잘 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 임상추론은 의사가 자신에게 온 의학적 문제가 있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혹은 인도적으로 진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러한 기본적인 임상적인 진료 혹은 임상 추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주도 학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스스로의 교육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의 내리고 자신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의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는 자신의 지식과 술기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고, 그럼으로써 이게 다시 첫 번째 역할, 즉 환자 진료 내지는 임상 추론을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PBL이 어떠한 역할 혹은 PBL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첫째, 학생들은 환자 문제와 관련된 임상 지식 혹은 기초 지식을 통합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즉 PBL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배우게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PBL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기술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자신의 문제 해결 기술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능력, 즉 의사에게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에 해당하는 것을 학생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PBL이 학생들의 학습에서 갖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PBL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PBL을 했을 때 학생이 그럼 뭐가 더 좋아지냐, PBL을 해서 더 좋은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PBL이라고 이렇게 뭉쳐서 뭉뚱그려 부르는 것이 사실 그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학교마다, 나라마다 혹은 어떤 상황마다, 교육 단계마다 운영과 구조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PBL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PBL은 똑같이 PBL이라고 불리더라도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BL의 성과라고 했을 때 일단 지식을 들 수 있습니다. PBL을 하면서 학생들이 지식과 관련된 것을 더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PBL을 했을 때 반드시 더 지식 수준이 전통적인 강의보다 높다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PBL을 통해서 어쨌거나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그 기전은 일단 토론과 가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게 된다는 데 있고, 다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또 새롭게 얻어진 지식을 여러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나의 말과 표현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지식이 한 단계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식들을 자신이 당장 풀어야 하는 환자 문제와 유의미한 방식으로 연결시킬 때 학생들은 기존의 지식 체계와 새롭게 얻어진 지식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더 많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지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BL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PBL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에는 임상추론, 임상스킬, 평생학습 등이 있는데, 먼저 임상추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진단 가설도 만들어보고
그 가설에 대해서 어떤 병태 생리학적인 이유로 그런 가설이 타당한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임상 추론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PBL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모의 환자나 표준화 환자 등을 포함시키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이 환자 면담하는 기술이라든가 신체 진찰 기술, 혹은 표준화 환자나 모의 환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의 동료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PBL의 장점 혹은 교육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은 PBL의 구조상 PBL은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것, 더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원들끼리 토론해서 알아내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학습할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자원을 활용하고 학습 자료가 정말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 자원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다시 한번 자기 머릿속에서 혹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적용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과정을 잘 했는지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하는 것도 PBL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괄호 속에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요약하자면 자기 조절 학습 을 잘 하는데 필요한 학습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배워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울 것이며 어떤 자료로 배울 것이고 내가 그것을 잘 배웠는지,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잘 수행하는 것이 자기조절학습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 학생의 모습이기도 하며, 따라서 PBL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 추론 기술, 임상 스킬과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평생학습 기술까지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PBL이 무조건 하기만 한다고 이런 성과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PBL을 위해서는 그 PBL에 참여하는 튜터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PBL의 목표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PBL이 의도한 성과, 앞서 말한 지식이라든가 임상 추론, 임상 술기, 자기 주도 학습이나 평생학습과 같은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PBL이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튜터링, 즉 PBL에 참여하는 튜터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튜터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PBL의 튜터로 임하는 교수님은 내 역할은 학생 스스로 지식을 흡수하게 돕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PBL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고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흡수하고 습득할 수 있게 그걸 옆에서 그저 도와주고 잘 할 수 있게끔 지지해주고 적절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튜터의 역할이지, 강의를 하듯이 내 역할은 나의 지식을 학생에게 주는 것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PBL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BL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PBL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물론 PBL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한 가지 목표가 되겠지만,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PBL의 목표는 추론 능력을 기르고 평생학습의 습관을 기르고 팀워크를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지식을 주는 것이라는 것처럼 지식 습득에만 PBL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PBL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혹은 PBL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PBL 튜터로 참여해야 더 효과적인, PBL이 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튜터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목표를 이해했다면 그 상황에서 튜터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튜터의 역할은 학생이 직접 스스로 작업을 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며, 학생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갖게끔 하는 것이 튜터의 역할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기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고, 학생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혹은 학생이 비판적 사고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튜터의 역할이며,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스스로 잘 모를 때 그러한 지식의 격차를 학생이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튜터의 역할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미숙한 점을 보인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튜터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튜터가 직접 책임지고 학생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책임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직접 풀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비판적 사고력을 보이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등을 하는 것이 튜터의 PBL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측면에서는 PBL이 잘 운영되려면 회의 테이블이나 편안한 의자,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대형 모니터, 화이트보드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서 여러 명의 10명 내외의 학생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화이트보드나 화면 등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환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앞서 PBL 튜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마찬가지로 혹은 더 그 이상 중요한 것이 학생이 PBL에 적절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를 위한 교수자 교육 혹은 교수 개발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도 PBL의 철학이 무엇이며 PBL이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학생이 PBL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PBL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튜터가 옳은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어도 그 세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이해해야 하는 PBL의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PBL은 지식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팀워크 스킬 등을 함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PBL을 통해서 지식만 얻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접근이며 PBL을 하면서 자신의 비판적 사고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과 조원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학습뿐만 아니라 동료의 학습에 나 역시 책임이 있고 내가 이들의 학습 그리고 나의 학습을 위해서 그룹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PBL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기여를 하려면 자기에게 맡겨진 숙제를 잘 해와야 합니다. 숙제를 해온다는 것은 무엇을 더 공부해 와야 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러닝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오는 것이고 그것을 단순히 내가 공부해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토론을 할 준비를 하며 또한 다른 학생이 공부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과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생각이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성이 있으며 누구나 모든 조언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모든 조언이 공유하고 있어야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설명과 토론, 질문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튜터에 대해 거는 기대도 중요합니다. 튜터에게 맞는 정보와 답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튜터는 자신들이 이 모든 과정을 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코치라는 사실을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PBL이 어떤 순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PBL에서 케이스 혹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가설을 제시하고 추가 질문, 이 가설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지 문제를 중간중간 요약하면서 그때까지 진행된 내용을 검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러닝 이슈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조사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생에게 적당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더욱더 원활한 PBL 그리고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PBL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